예, 총선이 끝나자 그동안 가격 인상을 미루고 있던 기업들이 하나둘씩 가격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올린 곳도 있고 또 몇 년간 올리지 않아서 이제는 올릴 수밖에 없어 인상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서민들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금융권에서는 벌써 인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금리 인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보기에 가격 조정이 가장 야속한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정유와 함께 은행입니다. 국제 유가가 내릴 때는 기름값이 찔끔찔끔 내리다가 네. 올릴 땐 또 LT급으로 재빨리 올리는 게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얄밉게 보일 정도인데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예금 금리는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내주는 금리는 이렇게 내리면서 대출 금리는 또 야금야금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총선이 끝나면서 수수료도 잇따라 올리고 있는데요. 은행들의 수수료는 보면은 시티은행은 창구에서 10만 원 미만을 타행으로 송금할 때 1,0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었는데 이를 중단했습니다. 사실상 1,000원을 올린 셈이죠. 신한은행은 2만 원인 달러가 넘는 외화 송금 시 내는 수수료를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ATM에서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면 내는 수수료를 1,000원으로 200원 인상을 했습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 10만 원으로 1년을 예금해봤자 받는 이자가 한 1,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네. 한 번에 이체로 그 돈을 내는 셈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도 좀 오른 것 같은데 한 번에 9%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조용히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사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끝까지 주저하던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도 결국 막차를 탔는데요. 지난달 KB 손해보험이 개인용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3.5%, 메리츠 화재도 3.7% 인상을 했고요. 이달 들어서는 삼성화재에 이어서 동부화재가 3.2% 올렸습니다. 삼성화재의 경우 타이밍이 참 절묘한 게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 시점이 보니까 총선 바로 이틀 뒤입니다. 개인용은 2.5% 올렸는데 영업용은 무려 8.8%를 올렸거든요. 아무래도 인상률이 높다 보니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해서 시기를 총선 직후로 맞춘 것 아니냐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 전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기업들에게 암묵적으로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압박하기도 하는데요. 선거 후 국회가 어수선하고 관심이 분산돼 있어 이럴 때가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을 하기 유리한 타이밍인 셈이죠. 네, 지금 은행하고 손해보험사들이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잘 나온 것 같은데, 자, 지금 수수료도 인하하고 보험료도 계속 인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아무래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금리 탓에 경영난이 어렵다 이렇게 토로하던 은행들 엄살을 부렸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분기에 예상을 넘는 실적을 올린 곳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수수료를 올린 신한은행과 KB 하나은행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30에서 50%의 손익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손쉽게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수수료 인상에 나서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손해보험사들의 경우에는 좀 다른데 손해율이 높아져서 좀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랑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에다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요.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88% 수준입니다. 가입자로부터 100만 원을 보험료를 받았다고 치면 88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거죠. 그런데 나머지 12만 원으로 이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사업비로도 써야 하는데 남는 게 거의 없다. 이게 손해보험사들의 설명입니다. 네. 손보업계는 77% 정도를 적정 손해율로 보고 있는데요. 업계가 바라는 것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네. 보험사들은 그동안 보험료를 올리지 못해 손실이 늘었다고 토로해 왔는데요. 이번에 다들 올린 만큼 그동안 감내한 손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한동안은 다시 올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쉽게 소비자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자체적인 수익 개발과 원가 절감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금융 그리고 또 뭐 보험료 오른 얘기도 했지만 사실 가장 이제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식음료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치킨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치킨을 한번 시킬 때마다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른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치킨 참 좋아하는데요. 네. 이제는 서민 음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이 넘는 단일 제품이 등장했는데요. BBQ 측에서도 여론이 부담스러운 만큼 당장은 프로모션 가격인 1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심리적 저항선인 2만 원을 넘기기를 그 치킨 업체들도 부담스러워하면서 마치 짠 듯이 19,900원의 가격을 최고가로 매겨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치킨도 최근에 치킨 한 마리를 내놓으면서 19,900원이지만 치즈를 추가하면 또 2,000원을 더 내라.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2만 원이 넘는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단일 제품이 2만 원이 넘어선 제품이 출시된 만큼 다른 업체들의 가격 인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맥주와 라면 역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인데요. 이건 역시 또 서민들의 품목이죠. 맥주는 지난 2012년 그리고 라면은 2011년 이후 가격이 동결된 데다 원재료비 등이 올라 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제조사들은 가격 인상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매업체들이 재빠르게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고 제조사는 물량을 풀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과거 가격 인상 때와 비슷한 모습이라서 가격 인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라면 업체들은 짬뽕 라면 등 프리미엄 라면들이 작년에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약간의 가격 인상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반면 맥주 업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소주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가장 또 큰 품목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수입 맥주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네. 판매량이 또 줄어들 수 있어서 고민들이 참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네. 뭐 치킨이 지금 19,9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런 게 더 기분 나쁜 것 같습니다. 어떤- 2만 원이면 2만 원이고 네. 19,900만 원인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자, 뭐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것일 텐데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고 마냥 팔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좀 전에 말씀드린 품목들이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가격 인상 시마다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해당 업체들로서도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겨울 극심한 한파와 재배 면적 감소 등으로 최근 신선식품들의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 통계를 한번 보시면 1년 새 양파값은 무려 2배가 올랐고요. 배추는 86%, 파도 50% 올랐습니다. 예. 밥상 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가격 인상 압력을 받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올리긴 해야 되는데 또 올리기도 좀 부담스럽고 또 언젠가는 올려야 하는데 그때는 가격 인상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이제 여론의 지탄을 더 크게 받을 것 같아 보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이 이제 이뤄지는 거죠. 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인 만큼 서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민 물가가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상황이 되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동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